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보고 또 이번 주에 뵙겠네요. 맞습니까? 예. 이제 나름대로 비주얼이라는 것은 제가 좀 벗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탄과 그 다음에 비판이 좀 가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저보고 구마적이랍니다. 제가 그 얼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몇 강? 그래, 제 5강입니다. 과학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예. 뭔가 좀 어색하다고요? 제 얼굴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요? 좀 벗을까요, 그러면은요? 예.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독서 장르 가운데에서 과학 지문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독서 지문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또 밑줄 그어줘야 될 것인가, 무엇을 찾아줘야 될 것인가, 그거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몇 번째? 세 번째. 이래 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 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글을 가지고 쫙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첫 번째 단락 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읽어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읽어나가는데, 도대체 글 쓰는 사람이 이 내용에 무엇을 가지고 쓰는지,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글 쓴 사람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내 글이 뭔가 좀 이상한가? 그죠? 아니면 저 새끼 지금 좀 무식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소위 글쓴이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내가 글 쓰는데 무엇을 쓰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구나, 않았구나. 그래서 읽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인 작품을 읽어나갈 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논제라고 이야기하죠. 화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단락에서 무엇을 찾아보자? 그래, 논제라는 것. 그죠? 그 다음에 화제라는 것. 됐습니까? 예.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논제와 화제를 찾으면 어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느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문제 가운데에서 표제, 부제 묻는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그 표제, 부제 묻는 문제가 결국 뭡니까? 그래, 바로 이 논제, 그 다음에 화제를 묻는 문제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윗글의 글쓴이가 어디 강연회에 가서, 그죠? 발표를 하려고 그런다. 발표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 됐습니까? 예. 또 아니면은 윗글을 가지고 신문 기사로 쓰려고 한다.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 됐습니까? 아니면은 작품의 전체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전부 다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그래, 논제, 화제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요? 그래, 표제, 그 다음에 부제 묻는 문제. 됐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기사의 뭐라고요? 제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발표의 제목. 됐습니까? 예. 아니면은 윗글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전부 다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논제, 화제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팁을 하나 좀 드려볼까요? 자, 어떤 팁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글들, 많은 수의 우리가 독서 지문 영역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하게 되면 두 가지 구성으로 많이 이루어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왜야?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빨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논제와 화제를 먼저 제시해 주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종의 출제자의 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과일씩 글이 많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논제 화제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겠다? 그래, 첫 번째 단락이나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이런 논제 화제는 많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표제, 부제 묻는 문제나 기사 제목이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는 자, 어디를 본다고요? 그래, 첫 번째 단락 혹은 두 번째 단락의 초입을 여러분들 보시면 쉽게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과학 지문을 설명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 과학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히 다뤄야 될 것이 하나 있겠더라.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과학 지문은 전체적으로 가만히 어떻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일종의 실험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많이 제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네. 실험 과정이라는 거. 자, 이러한 실험 과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래, 읽어 나가면서 바로 외우려고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읽어 나가면서 과학 실험 나오니까는 쭉 읽어 나가고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는 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읽어보고 쭉 다시 또 읽어 나가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단락 내가서 어떻게 또 읽어 가려고 하는데 또 위의 과정을 또 어떻게 잊어버릴까 또 다시 어떻게 또 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더라라는 거야. 그럼 왜 이 실험 과정을 자꾸 외우려고 했을까? 그래, 그거는 뒤에 바로 문제로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에 무엇을 묻더라? 실험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니까 앞에 나와 있는 실험 과정을 외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 실험 과정을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것을 외워가지고 풉니까? 절대로 그렇진 않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실험 과정의 내용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이 과학 지문을 다 익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몇 번씩이고 몇 번씩 다시 읽다 보니까 결국 시간을 많이 낭비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렇게 해보자. 자, 실험 과정이 나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하자고요? 밑줄을 긋고, 됐습니까? 예, 지나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일치 그 다음에 불일치 문제로 풀어나가는데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앞에다 요글자 갖다 붙여볼까? 뭐라고요? 완전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보자. 그래서 완전 일치, 완전 불일치 되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랬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실험 과정을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간도 줄이고 문제도 정확하게 맞추는 비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문 내용으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은 단락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이란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그 중에서 개체군 내에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밀도 독립 요인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밀도 의존 요인 앞에다가 4.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단락으로 이어졌다고요? 4개 단락으로 이어졌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긴 지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개체군이란, 개체군 다시라 네모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잡아달라 그랬더라? 단어 정의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럼 개체군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개체군에 대한 정의 나오겠네요. 자, 정의 내용 다시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단일종의 개체들의 집합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개체군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가면서 그래 볼 수 있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에서는 일단은 뭐에 대해서 제시했더라? 그래,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래, 개체군에 대해서 뭐 해놨어? 그래, 정의를 내려놨다. 됐습니까? 예. 개체군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단일종의 개체들이 집합체. 그래, 그게 바로 개체군이야. 자, 계속 갑니다. 이런 개체군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자원에 의존해 생활하면서 동일한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이 개체군의 특징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일한 뭐라고요? 자원에 의존하고 그러면서 동일한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영향을 받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개체군의 모습이더라라는 거.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개체군 밀도는, 개체군 밀도 다시는 네모 깡 쳐넣기 바랍니다. 왜?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오네요. 단위 면적 또는 단위 부피당의 개체수로 뭐 한다 그랬어? 정의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 개체군에 대해서 정의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의 뭐에 대해서? 밀도에 대해서 정의가 나왔네. 그럼 밀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단위 면적 또는 단위 부피당의 개체수.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실에 있죠? 맞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은 동일한
어떤 자원 동일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친구들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같은 개체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실 내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밀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부피, 어느 정도의 면적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 됐습니까? 네. 자, 그게 바로 개체군의 밀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는 이제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개체가 추가되거나 사라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래, 바로 개체가 더욱 추가되거나 아니면은 사라짐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밀도는 어떻게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예. 자, 어떻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개체수의 증가는, 됐습니까? 증가는 개체군 내 출생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개체가 들어오는 이입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 이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변화 가능하다. 그러면은 증가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 맞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반면 이제 개체수의 감소는 개체 내의 죽음이나 개체군에 속한 개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 이출이라고 하죠. 이출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럼 달리 말하면 이런 개체군의 감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래, 다른 곳으로의 이동,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출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즉 이입되느냐 이출되느냐에 따라서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되기도 하고, 맞습니까? 예. 개체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개체수는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개체군의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에 우리가 정의 내려놓은 대로, 달리 말하면 밑줄 친 대로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거야? 개체군에 대한, 그 다음에 개체군의 밀도에 대한 정의.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개체군의 밀도를 뭐 한다고요? 자, 개체군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맞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내용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 중에서 잠시 볼까요? 개체군 내에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몇 가지로 나눠진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몇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 맞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개체군 내의 뭐라고요? 그래, 사망률이다라고 이야기했어. 맞니? 예. 자, 이 사망률에 뭐 한다고?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 아니겠니?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래 되겠네요. 앞에서 개체군과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거야? 바로 이 개체군 내의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자 한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그래, 논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자. 우선, 자, 우선이라는 거 다시 또 깐쳐놓고요. 그걸 뭘로 바꿀 수 있어? 첫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 첫째, 어떤 요인이 있는데 봤더니만은 밀도 의존 요인이라고 그랬네요. 밀도 의존 요인 다시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어허, 밀도 의존 요인이라는 것이 있네. 그럼 밀도 의존 요인이라는 건 뭐냐? 봤더니만 다시 밑줄 쫙 쳐볼까요? 개체군의 밀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달리 가라면은 개체군의 밀도가 어떻게 할수록 높을수록 사망률도 맞습니까? 그래, 높아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밀도 의존 요인이더라라는 것. 됐니? 예. 그래서 먹이를 둘러싼 종내의 경쟁이라든가, 그래, 종내의 경쟁이라든가, 또 한편으로 보니까 포식자,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생자, 맞니? 그 다음에 병원체라고 할까요? 됐습니까? 예. 병원 위생물, 됐니? 자, 이런 것들 등 주로 생물학적 요인이 밀도 의존성을 지배한다. 즉, 이러한 뭐라고요? 그래, 일종의 생물학적인, 맞습니까? 생물학적인 무엇이 요인이 바로 이러한 밀도 의존 요인을 어떻게 해요? 밀도 의존성을 지배한다라는 거. 됐니? 이게 바로 또 두 번째 단락 내용이네요. 먼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요? 밀도 의존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시 또 깐쳐놓고 체크. 예를 든 거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간단하게 봅시다. 포식자는 특정 먹이를 찾기
찾기 위해 시각적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먹이의 개체수가 적은 경우 포식자는 먹이에 대한 시각적 정보를 자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주게 된다. 반대로 자 먹이의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포식자가 시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사냥에 더 집중하여 더 많은 개체를 주게 된다. 그럼 달리 말하면 눈에 띄는 것이 많으면 많게 죽이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적으면 적게 죽인다.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따라서 다시 동안 깡 쳐넣기 바랍니다. 됐나요?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겠죠. 그것도 밑줄 쫙 쳐야 되겠네요. 밀도 의존 요인은 생물의 개체군 밀도를 줄이는 역할을 하여서 개체군의 밀도를 평형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뭘 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밀도 의존 요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까? 개체군의 밀도를 평형 상태로 됐나요? 예, 개체군의 밀도를 평형 상태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두 번째 단락 내용이더라. 그럼 두 번째 단락 내용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개체군 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바로 밀도 의존 요인과 그 역할에 대해서 뭐 하고 있더라? 그래, 정의 내리고 있더라라는 거. 됐니? 그게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하나 살펴봤으니까 이제 뭐 남았겠니? 그래, 또 두 번째 남았겠죠? 그죠? 예.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밀도 독립 요인. 밀도 독립 요인 다시 네모 깡 해쳐놓기 바랍니다. 감독님 이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세 번째 단락. 그럼 다시요. 개체군 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몇 번째? 두 번째. 뭘 잡고 들어갈까? 밀도 독립 요인이라는 거네요. 밀도 독립 요인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럼 밀도 독립 요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자, 한번 볼까요? 개체군의 크기 혹은 밀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뭐라고요? 사망 요인이더라라는 거. 그럼 달리 말하면은 개체군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밀도의 뭐라고요? 그래, 변화에 됐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망을 하는 요인,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밀도 독립 요인이라는 것 됐니? 예. 그럼 어떤 것이 있는데 봤더니만 아하, 그 다음에 나오네요. 날씨 아니면은 가뭄 아니면은 결빙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홍수, 뭐 산불 이런 것들. 그럼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는데 그래, 바로 물리적 요인 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즉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맞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밀도 독립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나왔는데, 아이고야, 또 예를 들었네. 그죠? 동그라미 쳐놓고요. 체크만 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죠? 자, 예를 들어, 심한 결빙 시에 새나 식물과 같은 생명체는 개체군의 크기나 밀도와는 상관없이 죽게 된다. 그래, 결빙이라는 거, 바로 뭐가 됩니까? 물리적 요인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또, 물론, 날씨와 같은 물리적 요인이 밀도 의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날씨라는 거,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 요인이죠. 그죠? 또 예를 들어, 다 쳐놓고요. 체크. 그죠?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댐으로 막힌 강에 서식하는 비버의 경우 개체군의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추운 겨울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더라. 왜? 집을 못 짓잖아. 그러면 밖에서 떨어야 되겠지? 떨면 어떻게 되는데요? 얼어 죽어요. 이래 됩니까? 네. 자, 그런 반면에 또 비버의 개체군 밀도가 적으면 대부분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률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느냐? 했더니 개체군 내의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몇 번째? 두 번째. 또 뭐라고요? 밀도 독립 요인이더라. 그럼 밀도 독립 요인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물리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요거 이야기하고 있더라.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됐나? 자, 밀도 의존 요인과 달리, 밀도 의존 요인과는 달리라고 해놨네. 맞니? 예. 자,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 다시 네모, 깡! 쳐넣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 나왔다고요?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 맞습니까? 예. 자, 뭐라고 정의 내렸는데? 미쳐볼까요?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되고
또 밀도가 감소되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률 감소하게 되고요. 맞습니까? 예. 이러한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사망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증가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니? 예. 자, 그럼 다시 예를 들면 이래 되겠죠. 그죠? 사자와 같이 절대적인 세력권을 가진 포식자가 그래, 들소의 밀도와는 상관없어. 됐습니까? 항상 일정한 수의 들소를 잡아먹는다면 앞에서 밀도 의존 요인이란 건 뭐라 그랬습니까? 소위 개체군의 밀도가 높으면 사망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는 들소의 밀도와는 뭐라고요? 상관이 없다라 그랬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수의 들소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높은 밀도의 개체군에서 더 적은 비율로 먹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겠느냐 보세요. 자, 소위 말해서 많은 수에서 내가 한 마리 잡아먹는다 됐습니까? 예.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1%가 되겠죠. 100마리 가운데 2마리 잡아먹는다는 건 2%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100마리 가운데에서 매번 2마리만 잡아먹어. 그럼 2%가 감소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자, 50마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2마리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 이래 되겠습니까? 예, 됐나요? 예, 5%가 되겠네. 맞나요? 예.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히 늘어나 버리는 거 아니겠니? 그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갑니다. 높은 밀도의 개체군에서 더 적은 비율로 먹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는 포유류 포식자는 초식 동물의 밀도에 이런 방식으로 뭐한다? 작용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서는 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고요? 개체군 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몇 번째, 세 번째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개체군과 개체군의 밀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이러한 개체군의 밀도 가운데서 개체군 수의 증가와 감소는 이입과 이출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러한 개체군 내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했더니만은 첫 번째 밀도 의존 요인이라는 것이 있더라. 밀도 의존 요인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바로 이러한 경쟁, 포식자, 기생자, 병원 미생물 할까요? 그런 것의 생물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밀도 의존 요인이고요. 세 번째 단락의 밀도 독립 요인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날씨, 가뭄, 결빙, 산불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어떻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나 밀도의 변화 없이 어떻게 해요? 바로 사망률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밀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맞나요? 그런 어떤 사망 요인. 맞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밀도 독립 요인이라고 얘기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밀도가 높으면 사망률은 오히려 된다고요? 낮아진다. 그러면 밀도가 낮으면 사망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이더라라는 것. 됐니? 예. 자, 그렇다면요. 155페이지에 문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그래,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하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네.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놓은 것을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앞에 내용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정답의 내용과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선택지로 갑니다. 개체군에 속한 구성원들은 동일한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 앞에서 뭐에 대한 정의 내세웠어? 개체군에 대한 정의 내세웠잖아. 그들은 동일한 어떤 자원, 동일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첫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이입이나 이출이 생기면 개체군의 밀도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렇지. 왜? 자, 이런 개체군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랬니? 이입과 이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가된다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 개체군의 수가 감소된다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해요?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입이나 이출이라는 것이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아니야. 됐니? 오케이. 자, 세 번째 갑니다. 물리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은 주로 밀도 독립 요인을 작용한다. 아이고야, 이거 봐봐요. 밀도 독립 요인은 물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건 맞아. 그런데
생물학적 요인은 밀도 독립 요인이 아니라 뭐라 했어? 밀도 의존 요인에 작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뭐 잡아주면 될까? 밀도 의존 요인에 대한 정의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답 몇 번이 된다?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밀도 의존 요인은 개체군의 밀도를 평형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거 밀도 의존 요인의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에 따라서 다음에 뭐 나왔었죠? 그래. 바로 밀도 의존 요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나왔었잖아.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평형 상태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맞니? 예, 그죠? 그러니까는 선택 4번 내용도 맞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강한 세력을 갖는 포식자는 미쳤까요? 초식 동물에게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래, 작용할 수 있더라. 왜? 강한 포식자가 일정한 수의 어떤 뭐랄까요? 동물을 잡아먹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개체 수가 많은 곳에서는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예. 자, 어디서 나왔더라? 154페이지 나왔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일정한 수의 들소를 잡아먹는다면은 높은 밀도의 개체군에서 오히려 더 적은 비율로 먹히는 셈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됐습니까? 예. 몇 번이 단락에서 나왔다고요? 4번이 단락에서 나왔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선택 3번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갑니다. 위클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 위클의 내용 바탕 밑줄.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 보기 이해 밑줄. 자, 그러면은 보기에 나온 것을 뭘 가지고? 위클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자라는 거야. 적용 문제가 되죠. 맞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위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선택 7번부터 가겠습니다. A와 B 지역의 산불 다시력 동랑이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물어보자. 산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더라? 물리적 요인에 속하는 거네요. 날씨, 가뭄, 결빙, 그 다음에 산불.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뭐하고 관련되겠다? 밀도 독립 요인과 관련되겠다. 그러면 선택지는 보세요. A와 B 지역이 산불로, 자, 세모난 초식 동물이 모두 죽게 되었다면 산불은 몇일까요? 밀도 독립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 산불은 뭐가 된다고요? 물리적 요인으로서 밀도 독립 요인에 해당된다는 거 바로 확인되겠네. 맞니? 오케이. 자, 선택지 2번 갑니다. A 지역에서, 자, 달리 말하면은, 자, 시커먼 놈이, 됐으니까 미안합니다. 먹이 경쟁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먹이 경쟁으로 인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면, 밀도 의존 요인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먹이 경쟁이 밀도 의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자, 뭐라고요? 동일 종 내의 경쟁,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디에? 밀도 의존 요인의 어떻게 되고요? 중요한 하나의 작용,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더라. 라는 거. 그렇다면은 선택지 2번도 맞는 얘기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3번 갑니다. A 지역의 시커먼 것의 일부가, 자, 먹이의 부족으로 인해 B 지역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출이라는 건 떠나간다라는 거죠. 그럼 개체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가 될 거고,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가 되겠죠. 밀도는 어떻게 또 감소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A 지역에서 밀도 의존 요인으로 인한 무엇은, 그래, 땡땡의 사망률은 어떻게 되겠다? 그래, 줄어들겠더라라는 거 어땠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이래 되겠네요. 경쟁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쟁으로 인한 사망률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럼 자 보세요. 개체군의 밀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감소해. 그러면 사망률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은 얘는 뭐가 되겠나? 그래, 밀도 의존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되겠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한번 보세요. 자, 시커먼 것의 일부가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B 지역으로 이출된다 그랬어. 그다음 A 지역에서 밀도 의존 요인으로 인한 땡땡 사망률은 줄어들겠어. 그럼 달리 말하면 경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경쟁이 안 일어나겠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그건 뭐라 그랬니? 밀도 의존 요인.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선택 3번은 밀도 의존 요인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자, 초식동물만 잡아먹는 포식자가 매일 일정한 수만 사냥했다. 매일 일정한 수만 사냥했다 그랬어. 이건 뭐하고 관계되겠지? 그래,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서 이 포식자는 A 지역에서는 밀도 의존 요인으로 B 지역에서는 밀도 독립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자, 이거 문제를 뭐라 했어요? 자, 일정한 수만 사냥을 한다.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무엇과는 들소, 달, 초속 동물과의 밀도와는 관계가 있어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랬니? 역비례 밀도 의존 요인이라고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밀도 독립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역비례 밀도 의존
의존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 이래 되겠네요. 그죠? 자, 5번 갑니다. 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 동일한 전염병 밑줄 쫙 쳐놓고요. 전염병으로 인해 자, 시커먼 것의 개체수가 A지역에선 15% 줄어든 데 비해서 B지역에선 3%만 줄어들었다. 그러면 A지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전염병은 밀도 의존 요인을 작용한 것이다. 전염병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생물학적 요인이라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병은 미생물에 의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밀도 의존 요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각각의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맞습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보기 속에다 적용시키는 문제였더라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학생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쉬지 마시고, 그죠? 예, 이 신나라는 것은 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학생 여러분. 자, 그동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